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인사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앞에 사진 보시면 어디 많이 보시던 데죠? 옛 길 중에 청댕이 꼭에 있는 데입니다. 구원양 뒤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청댕이 꼭의 아래에 있는 효자바위고요. 우리 아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신장로로 나중에 난 길이고, 조선시대의 길은 이 앞으로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이 앞에 있고, 말하자면 뭐요? 청댕이 꼭이에요? 어디? 예. 청댕이 꼭에 옛날에 임금님도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청댕이 고개를 넘어다니고, 조선시대에는 이 위에는 없는 길이 없었고, 여기가 이제 옛 길이다. 이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 봉곡사 입구 길입니다. 지금 옛 길이 이렇게 잘 남아있으면 그림처럼 여기저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옛 길은 이렇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요. 뭐 차도로 바뀌었거나 이렇게 변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이 지리 분야인데,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연지리는 조금 있다가 시작할 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옛 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지역과 관련돼서는 각 분연의 마을, 호구, 그 다음에 장시인데, 사실은 요건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왜 없느냐면 이건 완전히 정리된 입장이 아니고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산에서 이 자연지리와 관련돼서 어떤 게 우리 아산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까? 뭐 아산현, 신창현, 온양군 구분을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는 1순위로 꼽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저는 아산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산만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일 거다. 이거하고 연결된 곡교천 또는 안성천, 삽교천 이런 것들이 아산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자연지리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이 남쪽의 산 줄기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아산 지역의 사람들은 홍성 조금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공주는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옛 온양이나 아산 이 지역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청주목, 저 멀리 떨어진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지 바로 인접한 공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산줄기, 금북정맥 산줄기 이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위쪽에서 갈라진 영인지맥, 이 영인지맥은 이제 방어선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은 그걸 뭐 지정학적 의미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용어를 쓸 정도는 아니고요. 공부를 그만큼 하진 못했고, 아산이라는데 이 위치상으로 이 아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했을 때, 어느 분들은 점이지대다, 중간지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용어가 저한테는 조금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접속이라는 그 말을 썼는데, 이 한자말을 자꾸 고르다 보니까 이것도 마땅치 않아서 저는 그냥 만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곳, 서로 이어주는 곳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지역은 크게 봤을 때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가 만나는 곳, 조금 더 좁게 말했으면 서울 경기와 내포 또는 충청 지역과 연결되고 만나는 지역, 이것이 우리 아산 지역의 어떤 특징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주로 이제 육로로 만나고 이제 일부는 바닷길로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시하는 아산만과 관련돼서는 이미 앞에도 두 분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산만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바뀌는, 연구자들은 적환지라는 말도 쓰더만,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다와 묻이 만나는, 육지가 만나는
그 접점이 우리 아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왜 아산 지역에 산성이 많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백제와 고구려 또는 백제 신라가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요즘에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에 왜 삼성이나 현대가 아산에 왔을까? 또는 왜 그 사람들이 그 삼성에 올 때 공장만 진다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천안 아산 지역이 그럭저럭 살만하다. 내 자식 그냥 대충 키울만 하고 조금 안 되면 서울로 학교 보내고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할 만한 마지막 선 지역이 아산 지역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여기 살고 있고 삼성 현대 이런 게 오고 아직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거칠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론은 주로 이제 옛길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여서 쭉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길 충청수영로, 어로, 영로인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중요시하는 물길 또는 바닷길도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동여지도인데 이거는 산줄기를 보기는 참 좋은데 그래도 이 옛날 길들은 쭉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오성민 소장님도 이제 이런 지도 많이 쓰셨는데 이 중에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리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게 충청수영로 가는 길이고 적어도 조선시대에 조선의 9대로 또는 10대로 중에 하나였고 우리 아산 지역 또는 충청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도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삼남대로 차량곡에 넘어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길이 이 충청수영로인데 이것이 우리 아산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이거 조금 다른 지도로 보면 아까도 보셨던 동여도 그쪽인데 노란 게 지금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아산 지역이고요. 녹색으로 구분한 게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 지역인데 여기 비스듬히 가는 이 길이 이제 충청수영로죠. 이 충청수영로는 온양군은 직접 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온양군과도 연계가 되고 직접 지나는 건 이제 아산현과 신창현, 특히 아산현, 온양은 뭐 애초에 지나가지도 않고 아산현은 멀리 떨어져 지나가지만 이 신창현은 바로 가나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닌데 아산현 쪽은 주로 이제 바닷길 쪽과 관련돼서 어떤 고을의 특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창 쪽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육로교통 또는 바다와 연계된 그런 어떤 교통의 요지.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신창 쪽에 있는 척화비. 물론 척화비가 다른 데도 있지만 왜 신창에 척화비를 세웠을까? 여기가 교통로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온양은 자연지리 쪽으로는 아마 그런 큰 특징이 없고 역시 온천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다 지도는 워낙 많이 보셨고 제가 한 번만 그냥 강조하려고 한 게 사실 이 어로 때문에 이 지도 많이 보셨지만 1872년 지방 지도 중에 온양군 지도인데 요 뻘겋게 굵게 칠한 이 길이 이제 양쪽 끝에 여기도 어로라고 쓰여 있고 온궁 앞에 여기도 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 적어도 아산 지역에서는 충청수영로 다음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온양군만을 놓고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길이 이 어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로를 한번 그냥 간략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따가 말로 할 거라 넘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온양향교가 있고 요 바로 옆에가 지금 그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읍내동에 주공아파트 있는 길은 옛날엔 큰 길이 아니다. 그건 새길이다. 조그만 새길. 그러면 어디냐면 삼광교회 옆을 지나서 법국동하고 접한
그 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청량리 고개를 넘어서 가오는 것이 옛길이다. 그래서 아까 첫 사진을 제가 청량리 고개 사진을 올려놓아 봤습니다. 나머지 길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쭉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산제 이따가 지도상으로는 다시 한번 표기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충청수영로라는 게 이제 삼남대로라고 하는 그 길에서 갈라져서 오는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에는 소사점에서 갈라져서 평택 거쳐서 탁천 거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닌 분들 기록을 보니까 소사로 오려면 동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꺾어야 되다 보니까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소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론이라는 데서 바로 평택으로 실제로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평택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평택시가 아니고 팽성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팽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 탁천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탁천점이 어떻게든지 우리 아산 거로 만들고 싶어갖고 계속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아산에 말거리라도 하나 더 만들려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탁천은 둔포천입니다. 둔포까지 그 갯물이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물이 흐려서 그 물을 탁천이라고 그랬고요. 좁게 보는 분은, 어떤 분은 둔포천 말고 평택 천안하고 경계되는 군계천을 탁천으로 보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지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둔포천 자체를 탁천으로 봤고 군계천은 그 중에 한 지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택의 팽성읍 석근리, 그쯤하고 이 둔포 운용리하고 거기 어디에서 어떻게든지 탁천점이 있는 걸 찾고 싶었는데 결론은 평택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천점을 포기했습니다. 벌써 글씨가 벌써 조그맣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운용리로 들어와서 운교리 벼락바위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요로원, 그 다음에 얼음목고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그 동천리 삼거리, 그 동정 삼거리. 지금도 그 삼거리 주막거리 자리에 느티나무 큰 거 있는 거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는데, 그 주변이 옛날 그 주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다리를 건너서 신창 거쳐서, 여기 보니까 용항원 어느 자리에는 이 정수리 정자를 써서 옛날에 용정원 그러는데, 아마 용정원은 글자를 잘못 썼을 것 같고 용항원이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조선 말기에는 용항원이라는 말도 안 남고 용호원, 지금도 용호원 지명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용항원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도곤천 갈라지는 데 들어가기 전에 한 300m 전에 주유소 있고 하는 거 갈라진데, 그 일대가 이제 용호원 자리가 되겠고, 한동안 여기가 도고면 사무소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티. 이 갈티는 어디냐면 지금 옮겨진 도곤천역, 옮겨진 도곤천역 그 어서리가 갈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뢰원을 거쳐서 이제 충청수영까지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길로 하면 뭐 이미 많이 익숙한 그런 길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중에는 큰 길이 거의 없고 일부는 큰 길로 남고 나머지는 길이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간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염티 저수지로 스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온양에서 중시하는 어로는 뭐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사도세자가 왔던 것을 정조 때 정리해서 만든 게 온궁사실이고, 그 온궁사실의 도로 관련 기록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천안의 중심지는 지금 어디냐면 천안중앙시장, 천안중앙초등학교 있는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온양나들이 있죠. 온양나들이 그 굴다리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관아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나와서 그 차돌배기 고개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했던 쌍용동 옆으로 해서 21번 국도 온천대로는 거의 경로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긴 천안 얘기라 여기선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장제리.
장제리를 한 말로는 장제우리라고 또 다른 말로는 대추리라고 그랬죠. 저 아직 대추리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다만 한자로 대추 조자를 씁니다. 큰 대자 대추 조자에서 한자로는 대조원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장제리 앞에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역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 그 내깔 장제천을 지나서 쑥고개. 여기 계신 분들은 쑥고개는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그 신라 아파트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동방마트 있던 그 근처. 자, 거기에서 곡교천을 건너는데 이 곡교천을 어디서 건널까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그 본광교 근처인가 어딘가는 이제 요즘에는 잠정적으로 결론이라고 하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류 쪽에 보면은 건너편에 월천리라고 있습니다. 북수리 중에 월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달월자를 쓰지만 아마 거기가 내를 건너다니던 그 자리일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산원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모산 성당 있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방 농협 하나로마트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오면 이 길은 그러니까 어디냐면 옛날에 21번 국도 지금 모산로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주기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그 배방 읍사무소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보면 무슨 아파트 이름을 잘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디로 들어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익숙하게 아시겠죠. 지금 모산 삼거리에서부터 동신초등학교에서 온양역까지 오는 그 길은 190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신장로. 그럼 옛날에 천안에서 온양 다니던 옛 길은 어디냐? 가마를 타든 말을 타든 걷든 옛날에 다니던 길은 어디냐면 지금 저 크라운 제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양 앞까지 쭉 오는 623번 도로라고 또 요즘 말로는 순천향로라고 하는 그 길로 이렇게 와서 구원양 앞에 와서 장터를 지나고 여기서 온양천을 건너서 돌다리로 온양군 관하 조금 남쪽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으로 돌아서 벚곡동 쪽으로 돌아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요즘 어른들한테 전혀 못 듣는 지명인데 긴 장자에 오를 등자 써가지고 장등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청댕이고개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양온천까지 이어지는 길이 옛 어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굳이 한번 지금은 교통사고로 없어진 표석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백의종군길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아산 지역에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 그 충청 수영로 중에 상당 부분의 구간이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러 남항하러 올 때 현충사 본가 쪽으로 내려올 때 거의 이 길하고 일치되게 은봉 동천 삼거리 그 근처까지는 이 길로 내려왔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열리로 해서 그 장자못 앞으로 돌아서 갔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여지도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 세 고을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비교도 하고 같이 공감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자료가 영조 때 18세기 중반쯤 만들어진 여지도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온양군지는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마 정조 말쯤에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 언제 만들어서 보충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략 그 비슷한 18세기 후반의 시기에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지도서를 주로 택해서 그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 보면 온양군은 다 구온양이니까 뺄게요. 자, 구온양에서 신창으로 가는 길은 명암, 울바입니다. 울바위는 어디냐면 지금 신정호 저수지 남쪽 끄트머리 매운 쭈꾸미 파는 동네
거기가 울바입니다. 글로 거쳐서 가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온양에서 신창으로 오가는 길은 속칭 623도로 우리가 요즘 말로 순천향로 하는 길로 오갔구나. 이제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송치라고 하는 게 소슬티인데 이따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 이거 예산을 가는 길인데 예산을 아마 대술 쪽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형제 고개로 알고 있는데 오형제 고개는 실제로는 고개가 하나가 아니라 5개죠. 5개 중에 마지막 제일 높은 고개 이름이 모든 지도에 송치, 소솔현, 소승치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마 이두식으로 표기해서 우리말로는 소슬티 또는 소슬고개였을 거다. 가장 높은 고개가. 이게 지금 오형제 고개 대술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길 코스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가문현은 가클고개입니다. 공주 유구 경계 이거 익숙한 거고 아주 중요한 길이고요. 그 다음에 공주 가는데 거기 말고 왜 여기를 썼냐? 이게 넙티인데 그 배방 수천리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넘어가서 광덕에서 그 개티 고개를 넘어서 공주 정안으로 가죠. 이순신 백의종국길 할 때 꼭 나오는 코스인데 하여튼 그 길이 광덕은 지나지만 공주 정안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공주 가는 길이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천안 가는 길을 2개를 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21번 국도 온천대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제리 대출이. 그런데 얘가 뭐냐면 이 솔티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카터로라고 하는 그 신흥리하고 회룡리 사이에 그 고개가 좁은 고개다 해서 솔티입니다. 근데 이게 천안으로 거기 직선 코스가 아닌데 왜 거길 천안 가는 길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 천안 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풍세를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풍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현종 때까지는 독립된 현이었다가 나중에 천안에 흡수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오가던 도로가 이 도로라는 거죠. 자, 그다음 요것도 좀 특이합니다. 직산 경계는 입석이다. 입석이 어디냐면 탕정면 동산입니다. 탕정면 동산 1인데 이따 지도는 보겠지만 이게 왜 직산으로 가냐? 이게 이제 그 온양에서 곡교천 건너서 지금 탕정 옆으로 지나서 거기서 은봉 지나가지고 직산 쪽으로 은봉 쌍용리 쪽으로 해서 직산 성완 그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은 것 같습니다. 자, 아산은 곡교로 간다.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고요. 요 말은 제가 아직도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창경계는 염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신창로 염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신창 오가는 길은 이제 623도로 이걸로 가는 건데 저 아마 고분다리 근처 어디로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염티와의 경계라고 쓴 건지 이건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온천 가는 길은 뭐 아까 봤습니다. 어로 해서 봤던 그 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거 뭐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아주 간략히 보면 이게 어로죠. 그 천안에서 쭉 장제리 들어와가지고 쑥국에 넘어가지고 곡교천 건너는데 지금의 본광교보다는 조금 남쪽으로 건넜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산에서 지금의 온천대로는 이렇게 직접 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623도로 와서 이렇게 간다. 요거를 좀 확인하고요. 온천 가는 길 말씀드렸고 위에서부터 그냥 요게 신창 가는 길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가 신정호 저수지인데 요 끄트머리가 여기가 울바입니다. 명암. 그래서 이제 요게 신창 관하입니다. 여기가 온양관하고 그 다음에 아산 가는 길은 이제 이렇게 곡교로 건너가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 길을 굳이 하나 또 만들어 놨냐 그러면 1872년 지도에 보면 소정교가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 북쪽 건너쯤에 거기 매운 어죽 파는 집, 그 은행나무길 이쪽 서쪽이요. 그쪽이 소정리인데 석정리 중에 소정리인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연결돼서 예전에 다니던 길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동천리 삼거리입니다. 신점. 거기에서 지금 염티 저수지를 가로질러 오다가 방열리를 건너서 여기
그 장자못에서 그 앞을 지나서 곡교천을 건너서 온양까지 오는 길, 이것이 예전 여러 지도에 보면 경도 또는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 온양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 가는 길은 이건데, 요거 말고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옛날에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이 꽤 많습니다. 그 이제 그것이 아까 여기가 입석이란 데입니다. 여기가 탕정면 그 동살리인데, 여기로 가는 데가 이제 곡교천을 건너서 탕정을 가로질러서 지금의 삼성단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현충사 옆으로 들어가서 대동리 옆을 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꾀꿀산성입니다. 요 꾀꿀산성 옆에 여기에 보면은 그 신트릭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신트릭고개도 옛날에 과거 보는 간 사람들이 넘던 고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로도 가서 음봉에서 만나서 쌍용 거쳐서 직산 뭐 이렇게 성환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아까 그 천안 가는 길 1번이 이거고 2번이 여기가 솔티죠. 카토로라고 돼 있는 여기가 배방산.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여기에 일단 멈췄는데 여기가 풍세현자리죠. 여기서 아마 더 연결시키는 분들은 쭉 이렇게 가가지고 차령곡에 넘어가는 삼남대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여기가 넙티입니다. 광티 수천리. 이렇게 해서 보산원 지나서 개티 넘어서 공주 정안으로 가는 길이 되고, 이순신이 지나간 길이 이 길.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은 이제 그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공주 가는 길이, 여기가 이제 가클고개입니다. 유구 문금리 가는 요 길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송악저수지 가운데를 지나서 옛날 길이 있던 거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송악저수지 가운데를 지나서 남서쪽으로 가면 이게 예산 대술로 가는 길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산현에 관한 것도 그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여기도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보면은 아까 이제 보통 보면은 아산만을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대진 그래갖고 이제 하천으로 보는데, 아산현에 관련된 모든 기록엔 전부 바다 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산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분다리 건너서 신창 가는 길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청 수용로와 연계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탁천 얘기도 역시 충청 수용로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르목고개 역시 충청 수용로가 지나는 길인데, 여기서 왜 동쪽 얘기가 나오고 천안 얘기냐? 이거는 지금 천안 백석동으로 가는 음봉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어르목은 반드시 고개를 넘는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 음봉 삼거리를 가리키는 그 정도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인가 어젠가도 어느 분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봉 삼거리, 음봉로에 쭉 보면은 음봉면 동암리, 거기에 보면은 이정표가 있는 그 돌장성, 이게 이제 지금도 남아있죠. 요거는 아마 쓰신 분이 틀린 것 같아요. 백티라는 데가 그 신봉 삼리인데, 고용산 동쪽입니다. 그런데 아산현에서는 서북 쪽이 아니에요. 쓰려면 동북 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산에서 요로원 쪽으로 오는 길 오다가 거기서 이쪽으로 길이 갈라져서 둔포 신항리, 관대리, 그 지나서 평택 쪽으로 가는 그 사이길입니다. 염티 요건데요. 그 어느 분들은 지금도 늘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아산에서 온양 올 때 제일 큰 길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서월리로 지나왔니? 뭐 이쪽 염티 한가운데로 왔는데, 요 특징을 가만히 보면 서원리 쪽의 주도로, 그 다음 요걸 소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조도로. 지금 염티라고 하는 데가 큰 국에 그걸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음봉면 의식리라는 데입니다. 이게 이제 성안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을 가리키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음봉 빼니까 얘기가 안 되죠? 우리
심 회장님 계신데, 저 정교님 계신 데가 요쯤 어딜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충청 수영로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관하에서 받아가는 길 이렇게 있고, 하나는 영로이면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얼음옥고개니까요. 이 얼음옥고개 북쪽으로 해서 성안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봉 삼거리, 아산온천 지나서 은봉 삼거리 지나서 백석동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주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길이 갈라져서 여기가 흔티, 한자로 백치, 우리말로 흰티, 흔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신앙리 지나가지고 이렇게 합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양 오는 길이 여기 서원리를 지나는 길이 아마 이쪽 온양 신창으로 올 때 주길이고, 염키를 지나는 길은 아마 두 번째 길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신창은 크게 보면 길을 세 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동쪽에 취치, 서쪽, 남쪽 세 개인데, 그 중에 요거 하나가 갈라져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도로는 충청 수영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신창 선장 쪽으로 갈라지는 사이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신창 휴게소가 있는 그 한티고개, 얘를 아직도 제가 용어로는 못 잡게, 긴장자에 고개치자에서 긴 고개인데, 아마 623도로 순천향로하고 온양순환로 교차하는 그 근처 어딜 것 같은데, 거길 긴 고개라고 하는 또는 진 고개라고 하는 분은 아직 못 뵈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 특별히 많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온양오 가는 길, 그 다음에 충청 수영로, 그 다음에 바다 가는 길인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자료를 많이 보면, 예컨대 돈곳포 또는 돈곳진이다 그러면 그게 요 포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천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곳진, 돈곳포는 사실은 삽교천이라는 뜻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서 돈곳진으로 간다 그러면 삽교천에 접한다는 거지 반드시 돈포리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중요한 길이고요. 이따가 포구에서 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고 다 자료에 나와서 쭉 넘어가고요. 각 고을마다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일이 심리 차이가 큰데, 나머지 1, 2리 정도는 관점의 차이일지 모르는데, 이거 차이가 큰데, 여기 옮겼나?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과제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미륵탄교인데, 미륵탄교는 조선 전기에는 이름이 나오지만 후기에는 곡교, 고분다리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고분다리 자리보다 조금 더 상류 쪽에 있었냐, 조금 더 하류 쪽에 있었냐, 분명히 다리는 고분다리 같은 역할일 텐데, 뭐 미륵탄이라고 하는 게 곡교천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미륵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과제인데 아직도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근거를. 자, 원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선 전기에는 동네방네 원이 많은데 왜 조선 후기엔 적으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 가면 외란호란 양난을 겪고 난 뒤에 사회경제적 구조가 바뀌고 국가에서 원을 일일이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막으로 이제 주로 운영이 되고요. 요로원 같은 경우, 요로원 야화기 박주세라는 분이 쓴 게 숙종 때 아주 숙종 때니까 17세기 말 뭐 이쯤 이렇게 될 텐데, 그때도 요로원 나오는데 원이 있던 거 아니냐. 이름만 요로원이고, 실제로는 주막으로 운영됐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재밌죠? 신창현에 왜 실내원이 들었을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포구는 워낙 아까 오성민 소장님 쭉 말씀드려서 많은데, 아산에 했던 포구가 무지하게 많다. 근데 여기에 밑줄 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직 정확한 지점을 아직 제가 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평포는 물론 그 곡교천, 삽교천 서쪽에 있던 아산 땅인데 역시 정확한 지점을 못 잡았고요. 이 19세기에 오면 이미 백석포하고 둔포가 이미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마 공진창, 여기가 아마 기능이 서서히 약화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훌륭하신 김정호 선생하고 많이 의견이 다른데 왜 중방포라고 해놓고 이룬 단장포라고 했을까? 그래 놓고서 단장포는 천안 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전히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요거는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바위가 그 일을 닮아서 개바위냐 갯가에 있어서 개바위냐 저는 후자로 늘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견포가 개견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룬 해포라고 해서 개해자인데 이게 아마 분명히 개바위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포구가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쭉 여러 가지 포구고 여기에 보면은 선장의 가장 중요했던 포구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이따가 써먹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빨간 게 요게 신궁포 자리입니다. 지금의 저 선장면 궁평리에 들어가는. 자, 얼렁얼렁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862년에 아산조창에다 하던 걸 중방포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산조창은 이때까지 공진창 살아있고, 온양은 일부를 중방포를 통해서 올렸구나 할 수 있고요. 제가 얘를 아직 모릅니다. 작계포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왜 공진이라고도 안 하고, 뭐 백석포라고도 안 했는데, 이때는 백석포가 없을 때네요. 왜 작계포라 했는데 작계포 위치를 모르고 아무도 여태 못 찾았습니다. 이름만 들은.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록인데 보통은 500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1195리라 좀 이상합니다. 자, 신창도 일부는 신궁포에서 띄웠는데 이게 지금 궁평리입니다. 요거는 이 장포가 뭘 가리키느냐 하면 도고천을 가리키는데 도고천 하구에 당성이 있다. 이거 고려 말해요. 이게 아마 지금 군덕리 그 산성일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렁얼렁 끝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여지도에 보면 이렇게 마을마다 쭉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는 몇 집이요, 몇 가구, 3호 갖고도 마을이라고 그러고, 원래 여기는 1호 갖고도 마을이라고 그러네요. 요거는 뭐냐면 백정들 마을인 거죠. 이제 백정촌. 그런데 예를 들어 매곡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편이고요. 뭐 하여튼 쭉 여러 가지 마을인데 이거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모아보니까 조선 후기에 온양의 인구가 몇 명이냐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 쭉 보니까 대략 한 15,000여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가 1810년에 750만이면 대략 한 0.2%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제 군으로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산현은 적어도 온양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에는 뭐 부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는 2만 1000도 있대더라. 그러니까 아마 조선 후기쯤에 아마 2만이 넘었던 것도 있나 보다. 아산보다는 온양보다는 아산이 인구가 많았나 보다. 뭐 이 정도고요. 안타깝게도 신창은 여전히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시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우리 아산에 신달리 그 짝에 보면 해주옷이 아주 오래된 포기가 있는데 거기로 오신 분의 아버지가 이분이죠.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란 중에 썼던 세미록 중에 요 기록이 나옵니다. 1598년에 온양장시에서 쌀로 목화를 샀다. 여기서 굉장히 저는 중시한 거는 외란이 끝 무렵에 온양에 장시가 있었다. 보통 조선 16세기부터 장시가 여기저기 생기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외란
전쟁통이 좀, 전쟁은 여기서는 안 하지만 그 시기에도 운영될 정도면 아, 온양장시는 그 이전에 생겨서 상당히 좀 털을 잡고 있구나. 그거를 좀 판단을 하고요. 곳곳에 장이 많이 있었는데 뭐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쭉 확인하시고 주요 고을에는 다 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거는 여기 별로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왜 여기 장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요 두 장은 제가 아직 위치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 요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무지하게 서둘렀는데도 5분 지나시오?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